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오늘의 정책을 고민합니다. 김기식의 정책 이야기 식센스 김기식 더 미래연구소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세수 규모 가지고 19조 원이 더 늘었었다. 이걸로 이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도 굉장히 기재부를 질책하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예, 그렇죠. 예. 예.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재께서 이제 국가가 이제 연말 되면은 예산안을 내잖아요. 예. 예산안을 낼 때는 쓰는 예산안만 내는 게 아니라 세금 얼마를 그렇죠. 거둘지를 예. 수입을 제출하잖아요. 그래서 예. 이제 매년 그 국세 수입이 얼마가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예상치를 갖고 이만큼의 수입이 들어와서 이만큼 쓰겠다 이렇게 제출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예. 이 초과세수, 추가세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작년에 기재부가 제출한 국세 수입 예상치보다 얼만큼 세금이 더 들어왔냐 이 얘기인데 예. 뭐 어떻게 예상치니까 정확히 맞출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는 무려 50조나 이 추가 세수가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상반기에만 해도 이 세수가 그 31조가 추가로 들어온 게 확인이 돼서 그걸 이제 각종 재난지원금으로 사용을 그렇죠. 했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하고도 지금 확인해 보니 그거 올해 하고도 그렇죠. 올해 하고도 19조가 더 들어온다. 그러니까 올 한 해만 전체로 따지면 그 기재부가 예측한 그 소위 국세 수입 예상액에 비해서 무려 50조나 예. 국가 예산의 거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추가 세수가 들어올 것으로 된다라고 하는 걸 이제 확인한 거죠. 보통 이제 저 연말에 합니까 아니면 연초에 예상을 합니까? 그러니까 네. 예산안을 낼 때 예. 다음 연도에 국세의 수입 예. 예상안을 내는 건데요. 그렇죠. 근데 예. 그것이 뭐 정확히 맞지는 않지만 일부 틀리긴 하지만 이런 그 대규모 추가 세수가 이렇게 50조씩 발생한 예는 전례가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 논란이 세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 그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다 하는데 실제 지표상으로는 예. 경기가 많이 회복했다는 겁니다. 지금 확인해 보니까 거의 모든 세목 예. 뭐 소득세, 법인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네. 모든 세목에서 다 증가를 추가 세수가 발생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기업도 돈 많이 벌고 있고 예. 국민의 소득도 늘어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의외로 자영업 어렵다 그러는데 팡팡 돌아가고 있다. 소위 자영업 부분에 있어서의 소비가 오히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 수준을 넘어서서 코로나 이전보다 더 소비가 이쪽에 보복 소비가 이루어지면서 실제로는 엄청난 소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소비에 따른 음식점에 가서 계산하면은 그렇죠. 부가가치세 10%가 붙는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법인세, 소득세, 그 부가가치세 그게 이제 3대 세목인데 예. 이 모든 게 다 좋아서 50조의 추가 세수가 발생했다는 거고 이 얘기는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현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에 있어서 방역의 성공과 함께 경제 회복력을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정부 여당이 이 추가 세수가 50조나 발생한 것에 대해서 조금 국민들한테 자랑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그러네요. 것보다 훨씬 빨리 경제 회복하고 있고 했고. 방역에 성공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랑으로 해야 될 일인데 이게 지금 정부 여당이 싸우는 꼴이 났으니 이게 좀 모양이 참 무서워진 거죠. 그러나 분명히 기재부의 책임 문제는 따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도대체 계산을 했길래 그 중간에 계산한 것까지 합하면 50조 원이 차이가 난 이번에 이제 그 크게 논란이 되고 예.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윤호중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여당 의원들이 강하게 질책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예. 첫 번째는 아니 당연히 예상치하고 결과치가 똑같을 수는 없다. 그렇죠. 좀 초과수 세수가 발생할 수 있는데 발생을 해도 어떻게 50조씩 발생을 하냐. 두 번째로 이달 초까지만 해도 계속 10조 초반이다. 그러니까 31조 초과세수 발생한 거에 추가적으로 생기는 건 10조밖에 안 된다. 10조 초반이다라고 했는데 불과 보름도 안 돼서 사실은 19조입니다. 그럼 거의 2배잖아요. 2배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이달 초죠. 11월 초 정도 됐으면 이미 초과세수
얼마 발생할지 뻔히 알면서도 이 국회에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늘릴까 봐 너희 의도적으로 숨겨온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초과 세수 규모가 너무 크다 이런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예. 이게 올해만 발생한 게 아니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 기간 내내 지금 그랬죠. 초과 세수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이게 문재인 정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솔직히는 2017년도에 제가 문재인 후보의 정책본부에 있었는데 예. 그 당시에 기재부에서도 아마 문재인 후보가 당선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제보가 들어온 게 앞으로 몇 년 동안 1년에 근 20조에 가까운 추가 세수가 들어올 겁니다.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부 관료가 알려줬어요. 2017년에 이미. 예, 예.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만큼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정확한 세수 추계가 어려워서 생기는 문제라고 홍남기 부총리는 변명을 하지만 아니네. 17년에 정확히 그 기재부 관료 중에 일부가 누군가가 저희한테 앞으로 이런 정도 규모의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규모의 그 예측치보다 높은 추가 수세가 들어올 거로 보입니다라고 했는데 거의 비슷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계속 숨기는 거죠. 축소해온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그건 이제 두 가지 점일 겁니다. 예. 조금 굳이 애써 이해해 주려고 하면 재정 당국은 늘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죠. 예를 예. 들어서 세수 예상치를 높게 잡고 그거에 따라서 예산 높게 잡았는데 만약에 경제가 안 좋아서 세수가 덜 들어오게 되면 그냥 그건 바로 부채로 이어지니까 아무래도 좀 소극적으로 잡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게 해마다 반복되고 그 규모가 점점 늘어서 이제는 50조까지 됐다면 이거는 기재부가 국민을 속이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소리까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니 그 추가 세수가 올해 그러니까 한 번 31조 났고 또 이제 19조가 또 나서 50조가 되는 건데 예. 이 두 번째로 파악한 이 추가 세수가 19조라는 거를 보름 전에 몰랐다가 보름 후에 알았다는 말은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죠. 사실은 이미 예. 알고 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슨 세금이라는 게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갑자기 추가 세수가 발생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우리나라 국세의 3대 세목이 그 늘어나서 이제 수입이 그렇죠. 늘어나서 이제 초과 세수가 발생하는데 부가세는 포스로 지금 다 잡힐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거의 실시간으로 잡히는 예. 그 세목이고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지금 트렌드를 보면 예측 가능한 거거든요. 11월 달 되면 연말이라고 해봐 이제 앞으로 한 달 그렇죠. 반밖에 안 남았는데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국회가 11월 달에 예산 심사해서 12월 2일 날 이제 국회에서 예산안을 두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국회 예산안 심의 통과할 때까지 추가 세수 규모를 숨겨왔다고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숨겨서 돈 더 들어오니까 돈 더 들어온 거는 당연히 써야지 예. 라고 할까 봐 숨기고 있었다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관료들의 사보타지 아닙니까? 그렇다고 저는 보이십니다. 왜냐하면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년 이 상황이 추가 세수가 매년 지금 반복되고 있다. 두 번째 그 규모가 커져서 이제는 50조 수준까지 갔다. 예. 더군다나 그거를 보름 차이로 말을 바꾸고 있다. 이 정도 되면 의심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이상한 거죠. 의심이 합리적인 거죠. 예. 합리적 의심을 갖기에 충분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뭐 기획재정부 관료들은 그렇게 초과 세수 들어온 것들을 뭐 국채를 갚고 뭐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기재부는 아마도 네. 두 가지 목적이었을 겁니다.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회 예산 심의가 끝날 때까지 이걸 숨겨서 국회에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늘어나는 걸 막아야 되겠다 이 마음이 하나 있을 거고 그리고 나서 국회 예산 심의가 끝난 다음에 통과가 끝난 다음에 요거를 알고 보니 19조였다. 그러면 내년 예산안에 반영 못했으니까 예. 그거는 국채를 상환하는데 사용하겠다라고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국회 예산심의 결정권한은 국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예. 우리 헌법상의 예산은 편성권은 정부에게 있지만
그걸 심의해서 확정하는 권한은 국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국회를 패스해서 자기들이 그냥 이 국가적으로 들어온 수입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그냥 관료적으로 자기들이 결정하고 싶었던 거죠. 회기만 넘겨버리면 되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런 발상은 매우 위헌적인 그러네요. 반헌법적 발상인 거죠. 예. 이게 만약에 세금이 이제 더 들어왔어요. 그러면 돈을 어디에 써야 될지도 합리적으로 논의를 할 시간도 안 줘버리는 거네. 아니 논의를 할 시간을 안 주는 게 아니라 예산 심의가 끝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없은 거니까 세계 잉여금으로 내년에 넘기거나 아니면 그냥 국채 상환하는데 쓰겠습니다 하고 그냥 자기들이 재량 범위에서 처리하고 싶었던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는 국민들이 예상보다 세금을 더 내셨네요. 그러면 그중에서 일부는 국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그냥 단순히 현금으로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국민의 민생 복리를 위해서 좀 더 많은 예산을 사용해서 내신 세금만큼 우리가 국민들의 삶을 더 돌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회가 해야 될 역할인 게 너무 당연한 건데 그 기능 자체를 못하게 기재부가 막은 거죠, 사실은. 이야, 이 기재부가 정치에 관여를 한 거네요. 그러니까 정부 여당의 정책을 반대를 했던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아니 여당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 아닙니다. 그건 여당만이 아니고요. 실제로 국민들 잘 모르셨는데 예산 심사 마지막 단계에 가면 저도 국회의원 해봤지만 여야 가리지 않고 자기 지역구 예산 다 태우려고 그렇죠. 하기 때문에 이 국회에 가면 무조건 예산이 팽창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기재부 장관이 갖고 있는 권한은 뭐냐면 예산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기재부 장관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그래서 이 예산을 의원들이나 당이 정책적으로나 자기 지역 관련해서 예산을 늘리려고 할 때는 기재부가 꼭 반드시 기존 예산 얼마를 깎고 그 깎은 것만큼 예산을 늘리는 이런 구조를 짰는데 이게 추가 세수가 되면 기존 거를 깎을 필요 없이 그냥 순전히 추가적으로 순증시킬 수 있잖아요. 그게 싫은 거죠. 기재부 입장에서 그거는 빚 갚거나 아니면 내년도 예산을 위해서 넘겨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황웅규님, 산수도 못하는데 기재부는 경제 전문가들 맞아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네요. 아니요. 산수가 아니라 수학까지 다 했는데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숨긴 거라고 봐야 됩니다. 사실은. 가상화폐 과세와 관련해서는 뭐 한 1분밖에 안 남았어요. 짧게 이게 지금 1년 유예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뭐 이건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가상화폐에 대해서 지금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는 거는 분명하고 국제적으로도 다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는 건데 그러니까 두 가지 양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쪽 측면에서는 지금 주식의 양도소 차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2023년도에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은 주식이나 가상화폐나 다 일종의 자본 시장에서의 일종의 투자 상품처럼 되어 있는데 그러면 주식할 때 주식의 양도소득에 과세하는 시점에 같이 하면 되지 왜 가상화폐부터 먼저 하냐.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유예해서 같이 하자라는 거는 정책적으로 충분히 검토할 만하고 합리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 보면 아니 그럼 진작에 그렇게 해야지. 국회가 그렇게 입법 다 정해놓고 시행 한 달여를 앞두고 이제 와서 갑자기 유예하면 조세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일관성을 훼손한다라고 하는 비판은 당연히 국회가 듣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김기식 더 미래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5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출근길 교통정보입니다. 수능일인 만큼 일부에서는 출근 시간도 조정돼 시험장 주변 교통 혼잡을 최소화했습니다. 그래서인지 평소 출근길보다는 확실히